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들,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진짜 작업을 하다가 참고 제가 앞부분 멘트는 작업 마지막에 하는데 앞부분 멘트를 시작하려니 다시 생각나서 진정 좀 하고, 집안에 저주가 붙었다는 말, 그런 말 가끔 듣잖아요. 그렇게 저주가 붙어서 쫄딱망한 집안이 있는데 그게 참 바람직한 결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연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얘기는 절친 사토시에게 들은 얘기고요. 사토시 집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전에는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젠 집안엔 사토시만 남아서 말이죠. 얘기해도 문제될 게 없다라면서. 사토시 친가는 나가사키에 있는 어느 작은 섬에 있고 의원도 배출한 이름 있는 가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그런 과거가 있는 가문인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토시 친가 쪽 혈육은 사토시 위로 모두 돌아가시고 사토시 혼자 남은 거죠. 사토시 아버지는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나서 사토시랑 사토시 어머니를 두고 도망가다시피 동경으로 가버렸고, 그 뒤에 사토시 어머니도 사토시를 친가에 맡기고 다른 데로 간 거죠. 그리고 사토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집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성과 인연이 끊겼다라는 사토시 말. 사토시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집안에선 사토시랑 사토시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이라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요. 얘기도 그때 자기네 집에 저주가 낀 것 같다면서 들려줬던 거예요. 사토시가 집안의 그 숨은 비밀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무렵.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사토시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느 날 사토시 손을 잡더니 본가를 쭉 둘러보면서 직접 사토시에게 알려주셨다네요. 사토시 집안이 외국으로 인신매매하는 걸 생업으로 해왔다고. 정확히는 인신매매로 애들을 사들인 뒤에 애들을 해외로 수출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예절과 언어를 교육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사토시 집안은 그 짓을 무로마치 시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쇼와 시대 초기까지 이어왔다는 것도. 그러니까 130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사토시에게 이 말을 해준 할아버지도 얘기를 해준 뒤 2002년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런 집안일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실제로 보면서 자랐다라고 하셨다네요. 먼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집안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전국 농촌을 돌면서 아이들을 사오는 업자가 있대요. 그리고 그 업자가 데려온 아이들을 사토시 집안에서 다시 사들이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당시 시세로 대체로 남자아이는 50엔, 여자아이가 20엔 정도였다고 그래요. 10엔이 현재 가치로 1만엔 정도 되는 모양인데 한 사람 목숨값이 2만엔, 5만엔 정도였다는 게 그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사들이는 최종 가격이 그렇다는 건 그 업자가 실제 아이들 부모에게는 그 반 정도밖에 지불하지 않았겠죠. 너무 비참한 일이지만 그 정도로 빈궁했다는 거죠. 그렇게 데려온 그 아이들은 집안에서 소중하게 취급하는데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말이죠. 예쁜 양복을 입고 맛날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놀면서 지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언어며 그리며 예절까지, 여자아이에게는 요리까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서양식으로만, 외국에 나가도 곤란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토시 본가는 겉보기엔 1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2층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2층에는 창이 없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창이 없기 때문에 2층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이 2층에 몇 개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팔려가기 전까지 그 방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층으로 오르기 위한 계단에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었는데 말이죠. 2층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그거 1층에서 계단을 연결해야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었다네요. 1층에서 계단을 연결하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말이죠. 사토시도 할아버지가 얘기해 줄 때 그 2층 방을 직접 보고 진짜 있는 걸 확인까지 했다는데요. 그때는 계단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 집 중앙부에 두레박과 비슷한 장치가 있다는 거. 그건 사람이 탈 수 없는 작은 크기의 장치였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라든지 생활이나 교육에 필요한 도구를 올려주기 위해서만 그 장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끔찍한 건 말이죠. 발육이 나쁜 아이라든지 팔리지 않고 15세를 넘긴 여자아이는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인 아이들을 버리는 그런 우물이 집안에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도망가려고 했다든지 지능이 떨어져서 교육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라든지 아님 무언가 어떤 이유로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아이들을 가둬두는 감옥까지 있었대요. 그렇게 감옥에 아이들을 가둬두고 독을 사용해서 죽인 뒤 그 우물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없지만 나이가 차도 팔리지 않는 남자아이는 근처에 있는 섬으로 노예로 팔아버렸고 말이죠. 사토시가 갔을 땐 우물은 흔적도 없었는데 우물이 있었다는 정원 한 구석에요. 토리랑 오랜 세월 손으로 엄청 만졌는지 홀령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장이 새겨진 아주 반들반들한 바위가 놓여 있었다네요. 그리고 사토시 할아버지 말이 아이를 떨어뜨리고 나서 말이죠. 가끔 우물에서 소리가 들려온 적도 있었다고 하더래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라든지 친구를 넣어줘 라든지 우물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걸 들은 그런 경험이 적잖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토시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자란 다음에 본가에서 나온 뒤에는 다시는 본가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집을 철거할 때도 입회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사토시 아버지는 사토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은 집안 모든 재산을요, 섬에서 집을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이름해버렸다는데, 그때 사토시 아버지도 그 저주받은 섬엔 가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분명 집안에 억울한 영혼들의 저주가 낀 거라면서. 저주가 끼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면서 말이죠.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인신매매야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그렇다 보니 이 얘기가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산다. 에휴, 이렇게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을 정도로 악한 분들께도 사람이 만든 사람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짐승보다도 못할 정도로 성실하게 악한 분들에게 사람의 법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